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수 풍수입니다. 자, 오늘은 풍수 구운 시대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언론이나 유튜브 뉴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 향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또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IMF가 다시 올 것이다, 일본처럼 또 30년 장기 침체 갈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지만 작년에 금리가 올라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작년에 작년 여름부터 올라왔으니까 거의 1년 이제 4,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망했을까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현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힘든가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24년 갑진년은 풍수 이제 구운 시기로 여러 가지 대변화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정치권이나 경제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치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후진적이고 바꿔야 될 것이 많지만 실물 경제 부분에서 특히 수출이라든지 기타 기업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정부에서 주식시장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시켜서 그런지 주식시장이 약간 이제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10월달 수출도 또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36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 상담할 때 환율 얼마 정도 갈까요? 선생님 물어봤을 때 제가 1350원 정도 그 언저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400원대로. 그리고 환율도 하락하고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늦어도 25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좋아진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언론 뉴스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망할 것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큰 틀의 기운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일이 숫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지금 경기가 마이너스 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리고 부동산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망한다? 그건 큰 흐름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저는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를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청룡의 해예요. 그래서 이제 갑진의 기운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정치권에도 대변화, 대바람이 불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치권의 변화 바람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국정 운영, 대통령이 운영을 할 때 거기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경기도 살아나고 25년 이후부터는 모든 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하늘에 태양이 떠서 밝게 해를 비춰서 온 세상이 빛나는 것처럼 일단 좋아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물론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기업부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소비 여력이 없다 보니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금리 떨어질 것이고요. 금리는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1년 정도 짧으면 7, 8개월 이 정도 후에도 이제 후에도 금리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년은 많은 변화가 올 것인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 부정적인 변화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현재 국제 유가라든지 주식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통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기운 흐름을 통해서 사주 명리학, 역학 이런 걸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예측하는 것이지 제가 뭐 주식 전문가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식에 관심을 갖고 저 역시도 1999년도부터 해서 주식을 많이 공부하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뭐 주식의 흐름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주식 자체를 사라 마라 주식이 어떻게 된다 이런 측면은 좀 아닙니다. 오늘 보면 기관들이 사고 있고 외인은 조금 또 팔고 개인도 좀 팔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 흐름이 그래도 좀 약간 상승 추세에 있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 2200대까지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상으로 보면 약간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종합주가 지수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00대까지도 한 번 더 열어둘 수는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흐름이 안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재 흐름상 놓고 보면 좀 출렁거릴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700까지는 한 번 더 올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진 않는다. 오늘이 이제 825인데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를 하면 다시 950까지도 돌파할 수 있고 1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1000까지는 내년까지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해서 흐름상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지표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 10월달 수출을 한번 볼게요. 수출을 보면 이 10월달 수출이 여기 보면 전년 대비 5.1% 증가를 했고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이 됐다. 그리고 20개월 만에 수출이 상승 무역수지 흑자 달성. 이게 뭐예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그동안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게 이제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상승과 무역 수지 흑자 동시 달성.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제 국제 오일 프라이스, 이제 오일 가격이 이게 보면 WTI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잖아요. 여기 보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11분 딜레이 됐다고 나와 있네요. 76달러.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오펙 이것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유가 아직은 좀 비싸네요. 86달러. 우리나라 이제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WTI 지수가 떨어지면 두바이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상당히 여기 급격하게 그래프를 보시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지표를 보면 이 원달러 환율도 보세요. 이제 1360원까지 9월달 갔다가 지금 11월에 들어서 급격하게 1299원, 1300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제가 봤을 때 1200원대. 우리나라 적정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예요. 근데 이제 1200원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우리가 유가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겠죠. 뭐 1220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월 달이었네요. 1월 달 같은 경우 올 초 그러면 역시 1200원대 초반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앞으로 요런 거는 좀 우리가 주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물가도 떨어지고 하락하다 보면 경기도 살아난다. 그리고 여기 텍사스 WTI 지수 93.68달러까지 9월 달에 갔다 급격하게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15, 6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최고점에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주가도 떨어지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안정이 되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또 거기다 이제
마지막 바라봐야 될 거는 뭐냐? 일단은 이자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자가 떨어져야 부동산 시장도 이제 살아나고, 거기다 제가 봤을 때 세금도 줄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이런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수출 증가하고, 더군다나 세금 줄어들고, 그럼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고, 물가 하락하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럼 망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내년 하반기, 늦어도 1년 후 상반기, 후년 상반기서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알고 힘내시고,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금리도 3.5% 기준금리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주식도 앞으로 삼성전자 내년이면 9만 원 정도 갈 수 있고요. 9만 원, 10만 원. 그리고 주가도 다시, 코스닥은 뭐 한 거의 900 넘고, 코스피 3000 시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쨌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